저 취임식 옷 그대로 스승에 안긴 김정숙 여사입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남편 바보, 국민 콩깍지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적극적 내조로 주목을 받았던 김정숙 여사가 보셨던 사진처럼 취임식 직후에 첫 비공식 일정으로 목요일 숙명여고를 찾았다는데 이종근 실장님. 네네. 동문들이 선거 때 많이 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숙명여고 명문이죠. 진명여고, 숙명여고, 양정고등학교 이 세 학교가 황실학교입니다. 황실에서 만들어줬다 해서 옛날에 교복에는 까만색 이런 어떤 라인을 몸에 이렇게 지니고 그런데 이제 숙명여고 출신들이 정가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진출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정계 출신은 없는데 다만 그날 취임식 날 그 동문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동창들 뭐 기수 모임이 있었는데 김정숙 여사가 워낙 활발하시잖아요. 그 기수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 동창회 모임을 안 나가셨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날 동문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이 취임 행사 끝나자마자 그 차림 그대로 달려가서 동문회에서 축하 인사를 받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여고 얘기 참 잘 아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김정숙 여사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동기 동창으로 알려졌는데 손혜원 의원이 과거 저희 채널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 대표님을 제 친구의 남편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죠. 네네. 지난번 대선 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이 대선에서 네. 이제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다음번에 저분이 나한테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아, 그래요? 2012년에. 예, 뭐 실질적으로는 영부인으로서 첫 비공식 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여고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본인의 언니도 아마 같은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매들이 모두 저 예술적 감각이 매우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여고의 분위기도 아마 그런 취향의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기하고 취향이 맞으면 더 애정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대학 갈 때도 이제 본인이 음대 가서 성악을 하겠다니까 아버지가 뭐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마당에 벌을 씌웠다는 거 아닙니까? 추운 겨울에. 그럴 정도로 이제 아버님은 엄격하고 그런 걸 딴따라 소위 뭐 좀 비하해서 연애 예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러나 본인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그런 취향이 있고 학교도 그런 취향에 맞는 학교니까 얼마나 그 애착이 많이 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교에 대한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컸겠죠. 크고 또 더군다나 이제 동기 중에 친한 친구가 이제 우리 손 의원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또 그 이후에 어려웠던 당 활동도 함께 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람이 뭐 여자든 남자든 여러 그 인연 중에서도 고등학교 동창의 인연이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추억이 제일 많은 것도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교에 대한 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가 준비한 사파가 있었는데 한번 다시 보실게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현정 의원님. 네. 저 김정숙 여사의 아버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장인어른이 저 성악가 이제 김정숙 여사 성악가 되는 걸 그렇게 반대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3이 이제 진학을 하면 진로를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어디를 갈 것이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과 상의를 했는데 이제 수학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데는 갈 수 없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항상 네가 참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악과를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나 잘 됐다고 자기가 원래는 어머니가 좀 가고 싶었는데 그 꿈을 못 이뤘는데 그럼 너라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바로 이 집이 한옥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운 날 그 마당에다가 두 분을 다 벌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딸은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어머님은 더 오랫동안 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경희대 성악과 74학번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성적으로 해서 했지만 또 그것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 있거든요. 저렇게 이제 성악을 하시고 노래를 하시는 것 자체가 보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과언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때 어머님의 선택이 저는 옳았다고 봅니다. 예, 이런 와중에 백 변호사님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라고 해요. 뭐 웨이보에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뭐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김정숙 여사와의 어찌 보면 좀 알콩달콩하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굉장히 좀 소탈한 이미지를 보여준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쨌건 지금 중국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에 좀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많이 보였고 지금도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번에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분들 중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 중국 그런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일 좋지 않았을까 그런 두 가지 영향 때문에 팬클럽까지 생긴 게 아닌가 생각드네요. 사실 멀리 중국까지 볼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저 이종식 씨 보니까 네. 지금 청와대 관람 문의에 대해서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관람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공약으로 말씀하신 게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그러니까 그 일반 관람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을 훨씬 더 넓히겠다 이렇게 공약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더군다나 지난 일주일 동안 문 대통령의 그 청와대에서의 소탈한 모습이 하도 많이 진짜 언론에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청와대 관람하겠다는 문의 내지는 어떤 그런 예약이 쇄도를 해서 지금 청와대 관람하시고 싶은 분은 11월 달에나 가능합니다. 11월이요? 매일매일 그렇게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람을 요청이 쇄도해서 6개월 후에나 가능하다는 전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그 청와대 풍경을 관람하시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뭐 청와대 관람을 요청하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이제 그 어떤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뭐 좀 날짜 맞춰서 하는 건데 원래 청와대 관광 같은 경우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가서 춘추관을 거쳐서 안쪽에 이제 그 대통령 녹지원이라는 이쪽에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게 뭐 각 지역구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하여튼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한 번들 지역구 올라오시면 꼭 청와대를 한번 보고 가야 되고 또 이제 이게 또 국회 한번 보고 가야 되고 이렇게 일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자체가 원래 예약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려고 청와대에다 부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뭐 미리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 부탁 자체가 기능한답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탁도 할 수 없고 빨리 인터넷에 등록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2019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청와대 자체는 이제 아예 개방을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가 옮기게 되면 저기하고 관저는 아마 쉽게 관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들렸던 소소한 에피소드 얘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